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천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대한항공통신 어제는 이제 17%까지 미친 듯이 폭등을 보여주더니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마이너스 10%까지 현재 또 폭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등 뒤에 급락으로 좀 발생하다 보니까 정말 주주님들 걱정이 크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대한항공통신 제가 어제 뭐라 말씀드렸냐면 여전히 조정 국면에 있는 종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제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락 구간의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그냥 갭 하락을 하고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밀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또 지금 장중에 반등도 없이 거의 뭐 클로즈 음봉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락을 바로 당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어제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앞으로의 반등 타점을 또 잡으려고 하면 지금 현재의 조정이 어떠한 형태로 떨어지는 건지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하니까 어제 영상 제가 뭐라 말씀드렸는지 짧게 보고 자고요. 이게 뭐죠? 주가는 그러니까 하락하는 구간마다 이렇게 기술적 반등은 존재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앞전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이 진행이 됐고 이게 이제 반등파가 이거죠. 그리고 이번에 또 하락이 진행이 됐고 오늘 이게 이제 반등파입니다. 반등파. 자, 그런데 왜 매도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점점 반등에 대한 이 길이가 짧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줄어든다. 반등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첫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강하게 나오지만 점점점 이렇게 반등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수렴해가는 그 과정으로 이제 흘러간다라는 거죠. 자, 보신 대로 지금은 대한항공통신 조정의 지속입니다. 여러분들 조정 지속. 아니 이 아직도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저점을 예측을 하는 그 구간이 아니라 충분히 어떠한 형태로 떨어지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그게 일단 제가 이 수렴으로 나올 확률이 지금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지금 이 추가 하락을 하는 대한항공통신 때문에 정말 고통받는 주주님들 많으실 건데 우리가 현재의 하락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 찐바닥은 어떠한 형태로 형성이 되는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이제 하락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힘내자는 의미로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대한항공통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계속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이 대한항공통신은 이제 7,000원일 때부터 이제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올려드렸죠, 여러분들. 바닥에서부터 이제 기가 막히게 우리가 잘 들고 오다가 바로 이 고점 영역에서 그 환호성을 지금 지리고 있는 개인들에게 물량을 온전히 떠넘기면서 엑시트, 그러니까 즉 설거지를 할 거라고, 그죠? 그때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여러분들 아랫꼬리 달린 날 아랫꼬리의 진실을 이야기하면서요. 이 고점 영역에서 세력들의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때 왜 제가 여기를 고점이라고 분석을 해드렸습니까? 자, 이 전체적인 파동론으로 볼 때 5파동이 이제 진행이 되다가 세력들이 물량을 다 넘기지 못한 채 고점을 그러니까 높이지 못한 채 꺾어버리는 그러니까 미달 파동이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자리라고 했죠. 결국 제 경고대로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미달 파동으로 나오면서 지옥 같은 이 ABC 형태의 파동이 고스란히 지금 차트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앞전 영상에서도 21선을 깨고 내려갈 거다라고 미리 말씀드렸고 어제 터진 이 장중 반등 역시 하락 구간에서 개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흔히 발생하는 그러니까 일시적 기술적 반등일 뿐이라고 강조를 했던 겁니다. 네, 다행히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문자를 주신 분들은 이 반등의 꼭다리에서 탈출의 용도로 제가 탈출을 싹 시켜드리긴 했죠. 그리고 나서 제 말대로 지금 탈출에 대한 기회를 주자마자 오늘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10%라는 급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고점 대비도 따지면은 거의 지금 단 이틀 만에 30%가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제가 주가가 상승할 때는 어떠한 형태로 에너지를 모아서 올라오고 반대로 하락할 때는 또 어떠한 파동을 그리면서 밀리는지까지 여러분들께 진짜로 이 디테일한 이 흐름을 전부 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10%대 폭락을 맞은 시점에서 그럼 코치님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하락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승의 반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과정이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상승을 하던 주가는 어떤 식으로 꼭지를 만드냐면은 이 앞에 구간들만 보면 돼요. 이동평균선을 타고 가던 주가가
깨지면서 그러면서 고점을 만들죠, 여러분들. 특히 이 이동평균선을 타고 가다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슈팅이 나와요. 슈팅이 마지막에 더 강하게 올라온다고요. 반대로 이 앞에 상승도 보면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각도를 키우면서 마지막에는 5일선을 딛고 이 슈팅이라는 게 나오죠. 슈팅이라는 게. 우리는 이거를 이제 시장에 광기가 결합이 된 그러니까 오버슈팅 파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오버슈팅. 그리고 나서 지옥 같은 조정으로 진입을 항상 하더라. 즉 상승 초입부터는 이제 신용이나 미수나 온갖 레버리지들이 쌓이면서 그게 이제 임계점에 도달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세력들은 고점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면서 조정이라는 걸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논리. 슈팅이 나와야 주가가 밀린다라는. 자, 그럼 지금 이 대한강통신의 하락세를 한번 보자고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반대로 밀리고 있는 거죠. 지금 단기 이동평균선은 저항으로 계속 밀리고 있는 거죠. 지지로 올라가서 슈팅, 저항을 받으면서 그럼 이 마지막에는 뭐가 발생합니까? 바로 상방의 반대인 하방 슈팅이 발생하는 거예요. 언더 슈팅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때 마지막 눈이 뒤집히는 이 폭등 피날레가 나오듯이 반대로 아래로 밀릴 때는 마지막에 이 공포에 질린 개미들의 마지막 투매가 발생한다. 그때 이제 이 투매 이후에 하락의 정점을 보통 찍는다는 거죠. 슈팅 이후의 정점, 투매 이후의 정점.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시장에서는 항상 이 잔인한 투매가 쏟아지고 난 직후에 뭐가 나옵니까? 주가가 바닥이 잡히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강한 이 기술적 반등이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신용 미수 물량들, 담보 부족 물량들을 반대 매매로 완전히 털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인 투매를 연출한 뒤에 그 쏟아지는 이 물량들을 밑에서 그냥 입 벌리고 싼 가격에 다 받아 먹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본격적인 전환을 시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대한강통신의 자리는 도대체 어떤 자리냐는 겁니다. 철저하게도 하락 투매 구간의 딱 중간 정도에 지금 중심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점 대비 많이 밀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제 반등하겠지 하면서 어설프게 바닥을 예측을 하면서 진입을 한 자리가 절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들. 세력들이 의도한 이 마지막 투매가 완벽하게 연출이 된 이후에 물량이 터진 이 찐바닥에 대한 자리를 세력들과 같이 발맞춰서 매수를 해가야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이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는 정확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대한강통신을 이 앞전 최바닥라인 있죠, 이때 이제 이 바닥 구간을 귀신같이 잡을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바로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 바로 이 돌파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조정기에 진입을 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가가 밴드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 최종적으로 이 하락세가 마무리될 때는 반드시 이 밴드 위로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돌파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현재 구간 비교해보면 어때요? 계속 저항이에요, 여러분들. 돌파가 안 나온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장중 단기 반등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매도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는 뭡니까? 자, 이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먹으러 가는 겁니다. 저항이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도 그대로 저항받고 현재 힘없이 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딱 두 가지의 시나리오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투매가 떨어지면은 다시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극단적으로 벌어지던가 아니면 제가 말한 대로 이 저항 밴드를 강하게 돌파해 줄 때 이 두 가지 조건에서만 우리는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매가 제가 말한 대로 떨어져서 이격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면 주가의 성질상 다시 이렇게 회귀를 하는 강한 본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도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회귀를 했듯이 자, 이 구간만 그런 게 아니라 매번의 이 하락 구간은 마찬가지예요. 이격이 벌어지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이격이 벌어지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추가적 하락, 그러니까 투매가 발생하면 똑같이 이 기술적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발생할 겁니다. 다만 이 자리는 철저하게 방망이를 우리가 짧게 잡고 들어가는 이 단타성 거래 영역이 될 거고요. 우리가 정말 추세적인 이 상승 랠리를 먹으려면은 이 앞에 파동과 같이 바로 이 돌파와 안착 작업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관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대시세 이 5파동까지 나온 종목은 이 5파동 자체가 말 그대로 개인들의 탐욕이 만든 오버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이 진행이 되면은 이 앞전 상승폭을 전부 다 훼손을 해버리는 매도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이번 파동 역시 저는 이 15,000원 라인 때 이 라인에서 시작을 한 파동이기 때문에 15,000원 라인에서 주가가 원점인 그 가격 구간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구간에서 이제 하방 경직성을 우리가 꼼꼼히 체크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보는 이 분봉상의 돌파 작업이 확실히 진행이 될 때 그때부터 우리가 비중을 실어서 매집을 해가도 결코 늦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하게 말씀드려서 아직 대한항공통신은 그러니까 하락폭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조급하게 물타기를 할 때가 아니라 좀 더 그 인내심을 가지고 관망을 하셔야 되는 그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조정이라는 게 발생하면 그냥 이렇게 뭐 하루 이틀 밀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독하게 나오는 게 바로 이 조정의 본질이에요, 본질.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 흔들리지 말라고 매일같이 지금 장 마감 후에 이렇게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긴 하지만 결국 말씀드린 추가 하락이 한 차례 더 발생이 되고 끈질기게 기다렸던 그 찐바닥에 대한 형태가 완성하게 되면 그때 이제 여러분에게도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가자고 제가 실시간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이 투매가 발생이 되고 난 그 이유가 타이밍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이 대한항공통신 위기를 이 기회로 바꿔낼 전환에 대한 신호 절대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부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코치는 엑시트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투매 이후에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참고를 해도 여러분들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의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전부 다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일같이 맥점에 와 있다고 해서 쓸어 담으셔야 합니다 하고 올려드렸던 제 지난 영상들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다들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자, 제가 지난 5개월 전에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이 영상을 마지막에 주구장창 올려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현재 시장의 거대한 큰 그림을 즉 세력들의 판때기를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완벽하게 읽어냈기 때문이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지난 이 1월 달에도 여러분들에게 목이 터져라 올려드렸던 지주사 관련주죠. 바로 이 SK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때 제가 이제 기업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지주사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자,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무겁던 대형 지주사 이 SK가 30만 원에 올려드렸던 영상이 지금 벌써 70만 원을 돌파하면서 경이로운 주가 상승을 기록하면서 폭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이때 제가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보따리를 풀어드렸던 히든 종목이 하나가 더 있죠. 네, 바로 이 종목이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8만 원 라인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종목이 맥점에 대한 이탈이 전혀 없이 올라가더니 지금은 이 지루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나서 무려 16만 원까지 거침없이 치고 올라간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역대급으로 상승이 나온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히든 종목으로 선별을 해드렸던 바로 이 삼성전기였다라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히든 종목으로 보따리를 풀었을 당시가 불과 30만 원에 있던 주가였죠. 맥점을 타고 올라오던. 근데 이 맥점 라인을 기가 막히게 지지를 하고 매집을 끝나더니 어떤 흐름이 발생이냐? 바로 이 엄청난 폭등세가 진행이 된 겁니다. 자, 무려 지금 현재 220만 원이라는 경이로운 주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제가 말씀드린 가격 대비 700%가 넘는 폭등이 바로 이 맥점 차트에서 이탈이 없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지나간 종목들 쳐다보면서 우리가 불허할 필요 전혀 없겠죠. 이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그 본질. 그럼 현재 이 위치에서 다음 바닥을 치고 폭등할 제2의 이 삼성전기는 과연 무엇인가? 바로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후속타가 될 미공개된 종목을 제가 오랜 기간 수급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완벽하게 선별을 해뒀다는 거죠.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장에서 수혜를 당하면서 질질 흘려내리는 역배열 종목들은 지금 죽어도 안 갑니다. 지금 장세에서는 돈을 쓸어 담는 주도주들은 이렇게 핵심 맥점을 딛고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그리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 정고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서 위로 이제 시세가 수직 폭발하는 구조로 가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력들이 장기 매집을 끝내고 들어올리는 이 거대한 상승 포물선의 초입을 우리가 통째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장에 대한 본질을 전혀 모른 채 아직도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낙폭과대 종목들만 붙잡고 거래를 하고 있다면 역대급 돈찬치가 벌어지는 이 대세 상승장 속에서 이번에도 철저히 소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최초로 공개해드릴 이 히든 종목을 소개해드리면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시면 700%가 폭등을 했던 이 삼성전기의 소입의 흐름과 매우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 소름 돋는 차트입니다. 이 거대한 상승 파동 자체가 이 아래에 깔린 이 핵심 맥점 밴드에서 주가가 이제 내려올 때마다 돈을 진 주포들이 이탈은커녕 계속해서 현재 물량을 은밀하게 쓸어 담고 있는 거죠. 이 종목 역시 제가 짚어드리는 이 맥점에서 차분하게 비중을 모아 가신다면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역대급의 결과가 있을 거라고 감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삼성전기 역시 밴드가 형성이 안 되다가 그러니까 급한 각도로 우상향의 밴드를 형성했습니다. 그랬던 주가가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만들었었던 게 바로 이 대시세입니다. 대시세. 엄청난 폭등세를 기록했다는 거죠. 근데 현재 보시는 종목이 이제 밴드를 형성을 하면서 우상향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고점에 대한 돌파가 발생하면 그때가 이제 시세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난 삼성전기를 놓쳐서 밤에 잠이 안 오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거대한 폭등 랠리를 시작할 이 후속 히든 종목 지금 당장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신속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주신 주주님들은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장중에 세력들의 맥점에 터치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 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부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이 차트로 현재 많은 분들과 이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워낙 이제 숨도 안 고르고 급격한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슬슬 무섭지 않나, 그러니까 조정이 오는 거 아닌가, 하락에 대한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주 깔끔하게 제가 종결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집중해주세요. 자, 시장의 방향을 가른 절대적인 기준은 지금 보여드리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SK 하이닉스가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 대해서 이번 파동에서 이탈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땐 더 강력하고 매서운 이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아주 한동안은 지루한 박스권의 흐름을 그린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기 쉽게 제가 글로벌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차트를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월봉으로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현재 SK 하이닉스의 위치는 지금 이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10에서부터 $140, 그러니까 무려 1,400%가 급등한 이 국면과 현재 같다라는 거죠. 그 뒤에 엔비디아가 어떻게 됐냐? 결국은 조정이란 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갈 것 같은 놈들도 이 월봉상에서 이격이라는 게 벌어지게 되면 이 이격 조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줬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동반하면서 개인들의 진을 빼놓는 이 횡보에 대한 구간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SK하이닉스 역시 제가 보는 맥점 분봉에 대한 라인이 깨지게 되면 이제 월봉상에서 이격 조정에 대한 흐름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 다음부터라는 거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꺾이는 흐름이 발생이 될 때, 그럼 그 자금 쏠림에 대한 현상이 끝나는 그 타이밍에 그동안 이 억눌렸던 코스닥 시장이 그때부터는 이제 무섭게 급등을 해 줄 거다라는 거죠. 현재 가장 시장의 큰 문제점인 이 지독한 자금 쏠림 현상이 비로소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역사적인 국면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 시장의 거대한 5년 주기에 대한 사이클 앞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이 2년에 대한 대세 상승 사이클을 미리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 끝자락에서는 코스닥의 역대급 슈퍼 사이클이 발생하고 반도체주들 역시도 횡보를 한 이후에 역대급 피날레 파동인 5파동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끝났다고 시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돈 벌 기회는 이 코스닥 중용주들에서 터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 도저히 혼자서 갈피를 잡기 힘들고 매일매일 대응하기가 너무 고통스럽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 맥종코치와 함께 발을 맞춰 가신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코스닥의 거대한 슈퍼 사이클과 그리고 이 5파동에 대한 시나리오 안에서 편하게 슈퍼들 머리 위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같은 이 변곡 시점에는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해봐야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혼자 너무 외로운 싸움하지 마시고 저 맥종코치가 잡아드리는 이 역대급 기회 꼭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코스닥의 불장,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약속한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